안녕하세요. 프리남TV의 맥형입니다. 오늘 제가 칠판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창업박람회 많이들 나가고 계시잖아요. 창업박람회에 가서 괜찮은 아이템, 내가 투자했을 때 올바른 수익률,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책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다니다 보면 해당하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꽉 찬 손님만 보고 이렇게 계약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충분히 준비하시면은 괜찮은 브랜드, 오래가는 브랜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수익을 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아이템은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일단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자료 수치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맥형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카드 수수료,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잡비 같은 비용들이 들죠. 이렇게 5가지의 크고 작은 항목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대료는 10%의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합니다. 10%라고 기준을 잡고 고정적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죠. 임대료가 300이면 내가 3,000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외식업 기준으로 20% 이상의 인건비가 드는데 4대 보험 포함해서 20에서 25%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엔 수익률 악화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내지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가장 중요하죠. 적게는 30%도 있고 많게는 40% 넘는 비용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많다고 좋은 아이템이 아니다, 수익률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공과금은 제가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5%가 나오고 전기, 수도, 가스 관련한 비용이죠. 그리고 기타 비용은 카드 수수료를 한 2%로 보고 나머지 잡비를 1%로 봤을 때 한 3%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최소값만 먼저 계산을 해보죠. 10%, 20%, 30%, 그러면은 60%, 65%, 68%, 68%의 지출 비용이 됩니다. 물론 부가세는 소득세와 함께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니까 32%의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 느낌이 피부로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출 비용이 10%, 25%, 40%, 75%죠. 75%, 80%, 83%. 그러면은 17%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판매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떠한 음식을 판매할 때 얼만큼의 재료를 투입할지 이거는 모르거든요. A라는 해장국 브랜드와 B라는 해장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A라는 곳은 10,000원에 팔고 B라는 곳은 8,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당연히 B라는 곳은 재료비가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고, 비싸게 파는 곳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은 저렴하게 파는 곳에 가서 먹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옆집에 나보다 더 저렴한 데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이탈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 재료의 질, 양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성까지도요. 그래야지 적정한 재료비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족도가 올라갔을 때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매출이 상승했을 때 우리는 고정비인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고정비인 임대료가 9%, 8%, 7% 낮아지면 나머지가 영업이익이라는 곳에 가서 붙게 됩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비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지,
재료비를 투자했어도 단순히 본사의 영업이익이 많은지를 보려면 주력 품목의 단가를 어느 정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자집 같은 경우는 피자 도우가 되고 치즈가 되겠죠. 그런 핵심 재료에 대한 단가를 어느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즈의 이점은 구매력을 가지고 저렴하게 유통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더 좋은 재료를 더 많이 구매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매장과 프랜차이즈 매장이 경쟁했을 때는 프랜차이즈가 훨씬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 구매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과금이라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올리게 되면 공과금이라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고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5천 파는 데에서 250이면 가능했지만 1억 파는 데에서 500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과금이라는 게. 가스, 전기, 수도는 매출에 비해 비례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매출이 기본 4, 5천 나오면 공과금 항목도 줄어듭니다. 기타 비용과 합쳐서 5%가 나오는 곳이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매출을 올려서 재료비를 높이고 임대료와 공과금이라는 항목을 낮춰야 됩니다. 나아가서 너무 많은 구성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손발이 바쁜 아이템인지를 체크해봐야 인건비라는 항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20%에서 많게는 25%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투자 대비 내가 이 수익률로 봤을 때 원금 회수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능한지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가는 아이템을 해야죠. 짧게 유행에 의해서 가는 아이템은 결국에는 목돈 쓰고 푼돈 주셨는데 또 다른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아이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수익률이 비록 조금 적더라도 적다는 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다면 충분히 그 브랜드를 믿고 잘 관리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률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꼭 재료비가 높다고 나쁘다, 안 좋다, 이익이 적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모든 지출 항목 중에 유일하게 고정비입니다. 이 고정비를 낮춰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됩니다. 재료비 낮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따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또 맛만 보고 느껴보고 경쟁 점포에 가서 30%라고 하는 곳과 40%라고 하는 곳에 동종 아이템에 가서 직접 드셔보십시오. 판매 가격도 보십시오. 그 음식의 만족도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껴지셨다면 재료비가 높아도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고, 분명히 매출을 올려서, 매출 항목을 올려서 고정비, 임대료와 그리고 일정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공과금과 인건비를 낮춰서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재료비 높다고 안 좋은 게 아니다. 검증하고 따져보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정비인 임대료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좋은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창업박람회 가셔서 수익률과 수익 구조 물어보시고 음식 드셔보시고 제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프랜차이즈 리뷰하는 맥형이 기본적인 수익 관련한 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리뷰하는 남자 맥형이었습니다. 안녕.